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갑수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헌데 갑수는 일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지요. 야, 이놈아, 허구헌 날 방구석에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다. 어서 날 따라 나서거라. 싫어요, 아버지. 피곤하고 졸립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에도 갑수는 방 안에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은 요새 일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구먼. 쯧쯧. 새파랗게 젊은 갑수가 방에서 뒹굴기만 하니 갑수 아버지는 걱정이 무척 많았습니다. 허나 다 큰 자식을 이길 수도 없으니 혀를 끌끌 차며 밭으로 일하러 나갔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갑수는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 산으로 향했지요. 갑수는 한참을 걷고 걸어 깊은 산속 어느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저 왔습니다요, 훈도나리. 그래, 어서 오거라. 깊은 산속 작은 동굴 속에는 박훈도 가족 세 사람이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훈도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누명을 쓰고 고을 사또에게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사기죄로 추노꾼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털터리가 된 박훈도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배들 고프시지요? 제가 먹을 것 좀 가져왔습니다요. 아이고, 이렇게 매번 신세를 져서 미안하구먼. 신세라니요. 우선 어떻게든 사셔야 뭔가 기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님과 매향아 씨 갈아입을 옷입니다요. 아이고, 갑수 총각 참으로 고마우이. 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난감하구만. 그놈의 못된 사또 때문에 우리 팔자가 일이 될 줄 어찌 알았겠나. 박훈도 부인은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땅이 꺼져라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매향아 씨도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갑수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매향아 씨는 아직 한창 꽃다운 나이였지요. 그런데 처량하게도 산속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슬퍼 마셔요, 아씨. 몇 달 후면 사또 집에서 일하는 천득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구먼요. 그래서 제가 천득이 대신 사또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기로 해놨습니다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 것이구먼요. 그리 되었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만약 네가 가짜 위조 문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야. 너무 걱정 마시어요, 훈도나리.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구먼요. 갑수는 너무 괴로워하는 박훈도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위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울고 있는 매향아 씨를 개울가로 데려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딸기를 따주었지요. 아씨, 싼딸기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요. 한번 맛 좀 보셔요. 아씨는 갑수가 따주는 산딸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참으로 맛있게 잘 익었구나. 산딸기를 먹은 아씨의 표정이 밝아지자 갑수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갑수는 아씨만 보고 있어도 심장이 뛰고 가슴도 설레었지요. 그렇지요. 참으로 맛나지요. 이곳에는 산딸기가 많으니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 따 드시면 됩니다요. 갑수는 슬픔에 빠진 아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산딸기도 따주고 예쁜 야생화 꽃도 따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씨의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요. 내 덕분에 내 기분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막막한 우리에게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 염려 마시어요, 아씨.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아씨, 오늘도 글 공부하러 가볼까요? 갑수는 매향아 씨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짜 문서를 찾아내려면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매일같이 음식을 가지고 산에 들어와 아씨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갑수는 쌀가마를 등에 지고 동굴로 들어왔지요. 아니, 웬 쌀가마를 지고 오는 것이냐? 내일은 제가 사또 집으로 들어갑니다요.
그래서 반년치 식량을 가져왔습니다요. 아이고, 얘 갑수야.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이냐. 참으로 고맙구나. 제가 사또 집으로 들어가면 당분간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요. 그러니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무탈하게 잘 계셔야 합니다요. 사또는 영악한 데다 눈치 또한 빠르니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잘 알겠습니다요. 갑수야, 다치지 말고 조심해. 꼭 다시 돌아와야 해, 알았지? 알겠습니다요, 아씨. 제 걱정 말고 아씨도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으셔요. 갑수는 박훈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리길을 걸어 사또 집으로 향했지요. 점순아, 안에 사또 날이 계셔? 갑수 왔냐? 나리는 관에 가셨지. 이리 따라와봐. 마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 점순이는 갑수를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새로 일할 갑수가 왔구먼요. 그러자 마님이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또 부인 마님은 한참 젊었는데 꼭 기생같이 너무 예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갑수도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그래, 어서 오거라. 네가 갑수로구나.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럼 점순아, 네가 천득이가 하던 일을 갑수에게 알려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갑수 너는 날 따라오더라고. 점순이는 갑수를 데리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이 방이 네가 쓸 방이야. 그러니 짐은 방에 내려놓고 날 따라와봐. 갑수는 짐을 방에 내려놓고 점순이를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곳에 땅을 파고 연못을 만들면 돼. 아니, 마당에 연못을 만든단 말이야? 아, 그려? 마님이 이곳에 연못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먼. 그러니 싸게 땅을 파더라고. 점순이가 돌아가고 갑수는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고 삽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땅을 파고 있는 갑수한테 오는 것이었지요. 오셨어요, 마님. 그래, 내가 어서 연못을 보고 싶으니 부지런히 만들어 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이 출타하는 것을 대문 밖까지 나가서 확인한 갑수는 슬금슬금 안방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요. 야, 갑수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것이야? 점순이 소리에 깜짝 놀란 갑수가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응, 소피가 마려워서 잠시 소피 좀 보려고 그러지. 야, 이놈아, 어찌 소피를 안방문에다 대고 보려는 것이야. 어서 변소간으로 가지 못혀? 아, 그려, 알았구먼. 갑수는 얼른 변소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아이고, 하마터면 점순이한테 들킬 뻔했구먼. 10년 감수했네 그려, 에휴. 갑수는 다시 변소간을 나와 연못을 만들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아하니 마님은 자주 외출을 하는 것 같으니 점순이만 없으면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사또가 박훈도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기에 땅 문서와 가짜 위조 문서도 사또 집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갑수는 안방으로 들어갈 틈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땅을 열심히 파다 보니 갑수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 땀에 흠뻑 젖어 땅 파는데 무척 불편하였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우통을 벗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외출한 마님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아니, 남사스럽게 왜 옷은 벗고 난리니? 오셨어요, 마님. 아, 이놈이 땀이 많아서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워 벗었습니다요.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가 없지만 왠지 보기가 좀 민망하구나. 헌데 내 놈은 무엇을 했길래 몸이 그리 조각을 깎아놓은 것처럼 멋있단 말이냐? 마님이 보시기에 제 몸이 좋아 보이십니까요?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좀 특별해 보이긴 하는구나.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마님. 제가 무술을 좀 했는데 그 덕에 제 몸이 조각처럼 된 것 같습니다요. 아니, 네가 무술을 익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아니,
머슴 주제에 무슨 놈의 무술을 했단 말이냐? 혹시 나에게 뻥치는 것은 아니냐? 아니 마님, 뻥치다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갑쇼. 아니다. 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네가 달리 보여서 그런 것이다. 갑수는 마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되자 좀 더 진도를 높여 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땅 파는 일 말고도 잘하는 것이 많구먼요. 그러니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셔요. 아니 또 무슨 일을 잘한단 말이냐? 제가 낮일 말고도 밤에 하는 일도 잘하는구먼요. 아니 밤일이라니 지금 나에게 들이대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제가 언감생심 마님께 어떻게 들이댄단 말씀입니까요? 말하자면 밤에라도 뭐든 필요하면 불러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더냐? 헌데 내 놈이 밤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대놓고 나에게 이야기한단 말이냐? 마님도 한번 겪어보시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구먼요. 갑수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뭔가 기분이 무척 묘했습니다. 종놈이 들이댔으니 기분이 나빠야 할 것인데 왠지 기분이 나쁘질 않았지요. 오히려 갑수가 말한 밤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어디 감히 종놈 주제에 사또 부인인 나를 꼬시려 드는 것이야. 하지만 마님은 사또와의 잠자리가 시원치 않다 보니 갑수가 말한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술로 단련된 근육질의 우람한 몸뚱아리가 왠지 자꾸 가슴까지 설레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갑수가 마당에서 땅을 팔 때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갑수를 훔쳐보곤 하였습니다. 곡괭이질하느라 팔뚝에 힘이 들어갈 때면 갑수의 몸은 울퉁불퉁하면서 단단한 그 무엇과 같았지요. 그리고 땀에 젖은 갑수의 벗은 몸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잡놈이 저런 몸을 해가지고 밤일이다 뭐다 떠들어 놓으니 내가 다 싱숭생숭하구나. 해가 지고 갑수는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사또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사또가 열심히 밤일을 하다 말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어디가 아픈 것이오? 오늘은 왜 이렇게 목석 같은 것이오? 마님은 사또와 밤일을 하면서도 갑수의 조각 같은 울퉁불퉁한 근육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가 제 아무리 열심히 밤일을 해도 마님은 전혀 감흥이 없었지요.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오? 최근 새로 들어온 종놈이 속을 썩이는 것이오. 그놈이 들어온 후로 부인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것 같소이다. 불편하면 그놈을 내보내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또. 새로 들어온 갑수는 보기보단 일을 참 잘하더이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갑수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어느 순간 갑수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나가고 마님은 외출하느라 땅을 파고 있는 갑수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감요 마님? 아니 네가 언제부터 내가 외출하는 것까지 꼬치꼬치 묻는단 말이냐? 아 그야 당연히 제가 모시는 마님이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아니 네가 나에게 관심을 갖다니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아이고 마님, 이치고 뭐고 우린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한 식구가 아닌감요. 그러니 식구끼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라. 마님은 갑수 말을 듣고 나가면서도 뭔가 알쏭달쏭하였습니다. 갑수가 궤변은 늘어놓았지만 관심이 있다는 둥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이놈은 머슴이여 뭐여. 어찌 사또 부인인 나에게 대놓고 들이대냔 말이여. 갑수 이놈이 나를 마음에 품은 것은 아닐까. 마님은 머슴이 들이대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게 맞는 것인데 마님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녀 때에도 없던 설렘만 가득한 것이었지요. 아니 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 것이야? 친한 친구 화순이를 만난 마님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자꾸만 갑수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얘 화순아, 아니다. 내게 말해 무엇하겠니? 아니,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는 것이야?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봐. 마님은 친구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갑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호호, 그렇단 말이야? 고놈 참 당돌한 놈이 아니냐? 호호. 어찌 머슴놈이 사또 부인을 꼬시려 든단 말이냐? 그놈 참 귀엽다 얘. 호호. 그놈 상판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한번 구경 좀 해보자꾸나. 마님은 친구 성화에 못 이겨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못짜리 땅을 파고 있어야 할 갑수가 보이질 않았지요. 점순아, 집에 있느냐? 마님이 부르는 소리에 점순이가 빨래하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부르셨는가며, 마님? 갑수는 어딜 간 것이냐? 그러게요. 좀 전까지 일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혹시 변소간을 간 것은 아닐까요? 마님이 점순이를 불러 물어보고 있는 사이 갑수가 안방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찌하여 안채 뒤에서 나오는 것이냐? 제가 땅을 파고 있었는데, 글쎄, 쥐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쫓았는데, 글쎄, 이놈의 쥐새끼가 안방 뒤로 도망갔습니다요. 그래서 잡았느냐? 워낙 작은 데다 너무 빨라서 잡지는 못했구먼요. 안방 뒷문으로 들어가 가짜 문서를 찾는 도중 마님 목소리에 갑수는 후다닥 안방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쥐새끼를 쫓았다고 둘러댄 것이었지요. 얘가 갑수라는 아이야? 그래, 맞아. 호호, 귀엽게 생겼다 얘. 쟤는 내 취향인데 내가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니? 친구 말에 마님은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갑수를 데려가면 밤에 무엇을 할 건지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더욱더 친구에게 갑수를 보내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친한 친구이다 보니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눈치 빠른 갑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친구분은 제 취향이 아니구먼요. 아니, 취향이 아니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아무리 머슴이를 해도 저도 보는 눈이 있구먼요. 갑수 말에 마님 친구인 화순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였습니다. 아니, 얘,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쓰겠느냐? 아니, 이놈이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내 놈은 친구만 아니었어도 내 손에 오늘 당장 죽었을 것이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마님 친구 화순이는 무척 기분이 상해 쌩안이 뒤돌아 얼른 가버렸습니다. 마님도 솔직히 제가 친구분하고 같이 있는 게 싫으시지요? 싫고 좋고 할 게 뭐가 있겠니? 어서 연못이나 만들거라. 마님은 속을 들킨 것 같아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놈은 머슴답지 않게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른 것이야? 혹시 내 마음을 읽은 것은 아니겠지? 마님은 마음속에 갑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갑수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은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님은 땅을 파고 있는 갑수를 안방에서 문틈으로 계속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던 친구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화순이가 또 갑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갑수 생각에 마님의 마음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은 고민하다가 친구 화순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큰맘 먹고 화순이를 찾아가려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갑수가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수의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몸매가 마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요. 어디 가시는가며 마님? 그래, 내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단다. 그럼 잘 다녀오셔요 마님. 마님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갑수는 다시 안방 뒤로 향했습니다. 헌데 갑수의 조각 같은 몸을 봐버린 마님의 마음이 금방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친구를 만나면 또 갑수를 달라고 할까봐 마님은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땅을 파고 있던 갑수가 보이질 않았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리고 갑수의 조각 같은 몸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한편 갑수는 여종 점순이가 부엌에서 나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점순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안방 뒷문 쪽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뒷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불싸,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누워있는 마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마님이 출타한 줄만 알고 있었던 갑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짜 문서를 찾으려는 계획을 들킬 수 있기에 갑수는 태연한 척을 하였지요. 그리고 침착하게 누워있는 마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 갑수야. 어쩌려는 것이야. 마님, 제가 마님 생각에 요새 밤잠을 못 자고 있구먼요. 아니 네가 왜 내 생각에 밤잠을 못 잔다는 것이냐. 그야 제가 마님을 연모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벌건대낮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느냔 말이다. 마님, 제가 마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요. 아이고 얘 갑수야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사또께서 알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까짓것, 지가 마님을 사랑하다 죽는다 한들 저는 한치의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요. 제가 죽음이 무서워 마님을 사랑하진 않을 순 없습니다요. 목숨 걸고 자신을 사랑하는 갑수를 보고 마님은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악랄하고 잔혹한 사또에게 걸리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웠지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갑수를 내칠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갑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갑수의 손길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도 마님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마님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각 같은 근육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신세계였지요. 갑수가 나가고 마님은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갑수가 밤일을 잘한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귀여운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너무너무 흡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도 결국 갑수를 진정한 한 사람의 사내로서 사랑을 하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갑수는 연못자리에 땅을 모두 파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수야, 이것 좀 마셔봐. 아니 이게 뭔가며 마님. 이것은 생맥산이라는 것인데 임금에게 진상하는 보약이야. 아니 마님, 어찌 이리 귀한 것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요? 네가 연못을 만드느라 너무 힘을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 몸 생각도 해줘야지. 갑수는 감복하여 마님이 준 보약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마님은 갑수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마님이 이제 아예 출타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마님이 출타를 해야만 안방에 들어가 가짜 위조 문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갑수에게 빠진 마님은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지요. 이러다간 위조 문서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 좋은 방도가 없으려나? 갑수는 고심고심 끝에 밤이 되자 마님의 친구인 화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네가 이 밤중에 왜 날 찾아온 것이야? 아, 지난번에 제가 마님께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요. 내 놈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긴 아느냐? 그날 내 놈 때문에 내가 분통이 터져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느니라. 아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요, 마님. 실은 마님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맞구먼요. 그날은 마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말했습니다요.
갑수 말에 화순이 얼굴색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느냐? 네가 지금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 정말이지라 마님같이 아름다운 분을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요? 아름답다는 말에 화순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갑수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어서 냉큼 따라오거라. 갑수를 안방으로 데려간 화순이는 갑수의 옷고름부터 얼른 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것 봐라. 완전 조각이 따로 없구나. 갑수의 몸매에 감탄한 화순이는 갑수에게 버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이도 신세계를 경험하고 말았지요. 그래, 이거지 이거. 이 정도는 돼야 사내인 게지. 너무너무 만족한 화순이는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갑수가 말했지요. 그런데 마님,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구먼요. 아니, 네가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냐? 실은 요새 저희 마님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구먼요. 아니,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야? 사또나리가 나가고 나면 마님께서 제게 야릇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요. 그러니 사또나리가 나가시면 마님께서 저희 마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요. 아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내 마님이 딱 그 짝이 아니더냐. 평소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나.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내 너를 뺏길 수는 없지암. 내 내일부터 당장 내 마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마.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리고 다음 날 사또가 나가고 나니 화순이가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님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갑수는 얼른 안방 뒤로 돌아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야, 갑수야. 너 또 시방 안방에 대고 오줌 누려고 그러는 것이야?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여종 점순이 소리에 갑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져 점순이 동태를 살피지 못한 것이었지요. 아, 내가 소피만 마려우면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이리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구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뇨? 그나저나 너 잠시 나 좀 봐야 쓰겄어. 아니 왜 그러는데? 너 솔직히 말해봐. 마님하고 어디까지 간 것이여? 아니 어디까지 가다니 그것이 뭔 말이여? 내가 다 알고 있구먼. 네가 마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야? 실은 내가 내색은 안 했지만 네가 들어온 첫날부터 내 너를 점 찍었다 안 카나. 그래서 네 행동 거지를 내가 전부 살피지 않았겠냐.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하고 마님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구만. 도대체 어디까지 간 것이야? 아니 어디까지 가다니? 네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했구만. 그럼 마님하고 아무 짓도 안 한 것이야? 아 그렇다니까. 그럼 이자부터 너는 내가 점 찍었으니 절대 한눈 팔지 말거라. 야 점순아,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이여? 나를 점 찍다니. 아,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 마님께 말하고 얼른 혼례부터 올려버리자구. 요즘 마님의 눈빛 때문에 뭔가 좀 불안불안하구만. 갑자기 혼례 이야기를 꺼낸 점순이 말에 갑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없는 지금이 위조 문서를 찾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이었지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한 갑수가 점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점순아, 나도 너랑 혼인을 생각해 보려면 나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벼. 그것이 뭐여? 어서 말해봐.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여. 어째 지금 마님도 안 계신데 나하고 방으로라도 들어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나하고 혼인하면 점순이 네가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벼. 그러니 내 방에 있는 옷까지 하고 이불을 얼른 후다닥 빨래터에 가서 빨아와봐. 아,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딱 기다려봐. 내 얼른 쏜살같이 다녀올 것이구먼. 점순이를 힘겹게 밖으로 내보낸 갑수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괴짝 속에서 문서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위조된 가짜 문서들이 차고 넘쳤지요. 사또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박훈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줄잡아 수십 명은 되었지요. 그리고 위조된 문서를 보니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었지요. 갑수는 얼른 위조된 가짜 문서를 몽땅 챙겼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 싸들고 곧바로 산으로 달려가 박훈도가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위조된 가짜 문서를 찾아왔습니다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냐?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어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박훈도는 갑수가 가져온 문서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훈도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관아의 부정이 이리도 많았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구나. 예, 갑수야. 어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부인과 매향이는 예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 갑수와 얼른 다녀오마. 아이고 갑수야,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참으로 고맙다. 별 말씀을요, 마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매향아 씨,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얼른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어서 다녀와. 나는 네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무척 많았었어. 헌데 이렇게 무사히 와줘서 고마워. 갑수는 박훈도와 함께 사헌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헌부 감찰을 만났지요. 아니 박훈도께서 이 증좌들을 모두 찾아온 것이요? 내가 아니라 이 청년이 찾은 것일세. 내 지금까지 관리들을 수없이 감찰해봤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은 처음이요. 이 정도면 평생 옥에서 나올 수는 없을 것이오에다. 여봐라, 어서 채비를 갖추거라. 대물을 잡으러 갈 것이다. 사헌부 감찰은 사헌부 관병들을 이끌고 곧바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추포하였지요. 그런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문서에도 없는 새로운 혐의들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와 관리들은 옥에 갇혀 평생 나올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박훈도는 빼앗겼던 집과 땅을 모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러게 말이어요. 이게 정말 꿈이요 생시요. 반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서 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려. 이게 다 갑수 덕분이 아니겠소. 영감. 맞소, 이게 다 갑수 덕분이라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훈도 가족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왔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 갑수야,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느냐? 참으로 고맙구나. 훈도나리,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제가 훈도나리께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습니까요? 그래도 내가 너무 고마우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거라. 박훈도 말의 갑수는 말할 듯 말 듯 하다가 용기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 이놈이 가진 것은 없지만 아씨를 평소 연모하고 있었습니다요. 지도분에 넘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구먼요. 갑수 말에 박훈도는 부인과 아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아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매향아 씨가 수줍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갑수를 제 서방으로 맞아주셔요. 갑수라면 저도 믿고 혼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리하자꾸나. 부인 생각은 어떠시오? 갑수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요. 그러니 갑수를 사윗감으로 드립시다. 그리하여 갑수와 박훈도의 외동딸 매향아 씨는 혼인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마님. 그리고 매향아 씨도 참으로 고맙구먼요. 보잘것없는 이놈을 사위로 서방으로 맞아주시니 이놈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갑수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갑수는 사또 부인이 있는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사랑해준 마님이었기에 갑수는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마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요. 아니다. 내 덕에 나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풀려나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실은 나도 사또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야. 사또가 우리 집의 재산도 모두 빼앗아 갔단다. 그리고 나를 첩으로 강제로 데려왔지. 그 바람에 아버님이 병들어 누워 계시고 우리 집안도 풍비박산이 되었어. 아니, 저런, 사또가 마님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단다. 나도 네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빼앗겼던 재산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어. 저런, 마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갑수야, 이제 나도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나는 너하고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마님의 갑작스런 고백에 갑수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마님을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 위조 문서를 찾기 위해 접근했기 때문이었지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갑수는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갑수야, 너도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망설이는 것이야? 마님, 실은 저에게 정혼자가 있습니다요. 아니 그럼 그날 내게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인 게야? 이놈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마님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의 눈물은 한참 동안이나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마님께는 죽을 때까지 죄를 갚겠습니다요. 그러니 저를 용서하지 마셔요. 갑수는 울고 있는 마님을 뒤로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님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갑수의 혼례날이 되었지요. 박훈도의 마당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지요. 아니, 저놈이 방에서 뒹굴기만 하더니 이게 다 뭔 일이냔 말이여. 부잣집 훈도 나리의 사위가 되다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참말로 저놈은 내 자식이지만 알다가도 모르겠구만. 갑수의 혼례식장 한쪽 구석에는 쓰개치마를 쓰고 울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또 부인이었던 마님이었지요. 갑수야, 행복하게 잘 살거라. 내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야. 흑흑. 마님은 쓰개치마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혼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혼례식을 마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지요. 아씨,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구먼요. 제 볼 좀 한번 꼬집어 보셔요. 갑수 말의 아씨는 갑수의 볼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아픈 것을 보면 꿈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요. 하하. 이제 제 서방님이 되셨으니 말씀을 낮추셔요. 그리고 아씨라 부르지 말고 부인이라 부르셔요. 잘 알겠소 부인. 당신을 이한 생명 바쳐 죽도록 사랑하겠소. 그날 밤 갑수는 또 신명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씨는 죽어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론 살다 보면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의 원천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